자,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할 때 보험에 대한 이런 보험가액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보험자가 얼마를 보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실제 거기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해서 무조건 보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제한을 시켜놓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상 한도예요. 우리가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는 보상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 의 부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물건 보험 같은 이런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금액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한도를 얼마까지 가입을 할 수 있냐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이 건물이 시가로 30억이다. 그럼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나는 보상 한도에 대한 부분들을 30억까지 보험에 가입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사람은 그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보험가액이 불규칙한 특정되지 않은 이런 인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보상 한도를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사고당 1인당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억을 보상한다든지 아니면 한 사고당 10억까지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상 한도를 설정을 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또 물건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건물이 망가질 거야 하고 뭔가 보험의 그런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면 상관이 없는데 물건이란 부분들도 불특정 다수의 물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산정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상 책임은 항상 보상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보상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냥 설명을 여기다 책에다 쓴 거고요. 자, 보상 한도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보상 한도의 역할은 그냥 무한대로 우리가 계속 보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설정을 해놔야지 가장 중요한 거는 보험료의 산출이 가능해요. 당연히 보상 한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하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설정하기 위해서도 보상 한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보험자가 그냥 무조건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을 제한을 시켜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이러한 제한이 뭔가 없다면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보험 사고도 많이 있고. 이번에 혹시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엄마랑 아빠가 아이 이렇게 다치게 해서 보험금 타낸 거 기사를 혹시 보셨어요? 아이가 어린데 엄마가 아이를 붙들고 아빠가 아이에게 상처를 내고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근데 생각보다 보험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한도를 설정해 놓지 않다면 그런 도덕적인 위험 같은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